오늘 뭐 전정이 이제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또 전정을 또 한번 또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정을 이제 요 나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얀마 후지 4 곱하기 2입니다. 4 곱하기 4연차입니다. 4연차에서는 이제 어떻게 전정하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나무가 얼마큼 자랐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갖고 이제 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4연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컸죠. 일단은 그 전정을 하려면 그 가운주가 어떠한 수형으로서 나무를 키울 것인가, 이제 그걸 먼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세장방충이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무를 이제 키우겠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정을 이제 뭐 어렵다고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일단 이 수고의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고. 높으면 이제 끊어주고 옆에 대신 교체로 작은 측지를 수고로 이제 높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이제 관찰을 하는데 이 측지들을 솎아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이게 지금 아직 많이 안 컸지만 이제 커가면은 계속 솎아내야 되겠죠. 처음에는 수형을 이렇게 측지를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거를 해라. 소금 전정해야 된다. 제일 1차적으로 소금 전정할 때 이 축지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가지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력이 센 가지는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축지 중에 세력이 세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물길, 여기가 이제 굵게 된 거. 이런 건 뭐 굵지 않죠. 굵지 않은데 이게 좀 굵게 됐기 때문에 굵으니까 여기 또 좀 굵습니다. 굵고. 그래서 이 세력이 강한 가지는 이게 물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길하면 여기 굵으면은 여기에 기부와 붙어 있는 측지가 여기 굵으면은 물길이 구멍이 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게 계속 다른 가지들보다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거를 하면 됩니다. 제거를 해서 필요 없으면은 완전히 제거를 해주면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필요로 너무 굵을 뿐이지 여기는 꼭 측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걸 이제 살려야 되겠죠. 살리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갱신하는 방법, 여기 갱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 물길이 이제 아까 되게 물 통로가 여기 굵으니까, 다시 말해 이 기부와 여기 다 있는 이게 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굵으면 이제 물길이 길으니까 이 물길을 막겠다는 얘기죠. 그럼 물길을 이제 막는 건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 아주 크면은 뭐 끊어내 가지고 측지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지만은 여기 봐서는 지금 이제 2분의 1, 2분의 1인데 좀 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꽃눈이 지금 있습니다. 꽃눈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물길을 막는 거죠. 물길을 막는 것은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이제 물길을, 여기 이제 여기 지륜이라 그래. 지륜. 여기가 주간지와 측지와 붙어 있는 여기 밑에 톡푸른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륜인데 이 지륜에서도 이제 측지가 나요. 그러나 지륜 위쪽으로 이제 끊어주는 거죠. 물길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 또 만약에 이것이 이쪽으로 수평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내리면 되죠. 여기 끊어 가지고 여기 3번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밑으로 더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리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 이제 끊어줘 가지고 이렇게 끊어줘 가지고 여기 톱신 페이스트를 이제 발라야 되겠죠. 톱신 페이스트를
뭐 이렇게 해놔도 실질적으로 이 측지가 여기 물기를 막았으니까 막고 토신 페스트가 발현하기 때문에 이게 이 나무 다른 나무들보다 그렇게 많이 클 수가 크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수세가 좀 강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 밑을 끊어내고 이걸 더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더 크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나무와 좀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맡겨줬고 여기에 끊어졌으니까 이것은 다른 나무들보다 덜 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측지가 아주 크면은 이거 끊어내야 되지만은 이래 가지고 자라는 것을 굵어지는 것을 물기를 막아서 좀 천천히 자라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 나무가 요 측지가 안 자르고 이 주간이 많이 자라게 되면 이건 가는 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여기에 생 기부와 붙어 있는 데가 굵은데 또 어디 있나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없다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럼 없으면은 그다음에는 이 측지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갔죠. 갔지만은 여기에 결과지들이 없어요. 여기에 사과가 달래도 이렇게 내려올 끼고 요도 내려올 끼고 해서 이거 같은 방향이긴 하지만은 이거 뭐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5인치 4인차부터 해서 뭐 39cm에서부터 같은 방향 완전히 다 컸을 때는 한 80cm 이게 여기 한 이 정도 이렇게 간격을 떠야지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40cm 뭐 한 35cm 요 정도의 간격 안에 있는 것은 또 여기에 결과지가 없는 것은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 이것을 다 규정에 어긋난다고 다 끊어주게 되면 남아있는 가지들이 굵어져요. 과일 다는 경우보다는 더 굵어진다. 다른 가지들이 이 측지들이 많으면 이 측지들이 가늘고 그런데 측질이 적으면은 개수가 적으면은 적은 만큼 이 굵어집니다. 가지가 그런 생리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가깝게 있는 이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뭐 이렇게 한 뼘 정도가 뭐 된다 하는데 요거는 너무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거를 해줘야 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토신 페스트도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불안병이라는 게 이제 불안병은 뭐냐면 이 전정한 곳. 그러니까 전정했는데 이런 데는 가지에서 끊어서 만약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나는 바르지만 만약에 여기에 불안병이 생기면 이렇게 끊어내면 됩니다. 끊어서 내면 되죠. 그래서 5cm 여기에 불안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안쪽 들어가서 끊어가지고 어디 담아가지고 갖다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또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 끊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주간부는 이 주간을 끊어내면 불안병이 걸리면 이 수피를 끌어내든가 아니면 이걸 뭐 절단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피의 주간지에 가깝게 있는 측지들은 반드시 토신 페스트는 이제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가 작년에 달렸던 이거 다시 말해서 것이죠. 이건 과대입니다. 과대. 이 과대에 역시 그 과대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요. 끊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거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 측지보다 위에 측지가 굵으면은 이거 밑에 거보다 위에 거 굵으면은 위에 걸 제거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
그럼 이거보다 이게 좀 굵죠? 그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크는 것을 못 크게 했으니까 한번 두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내년에도 이게 뭐 많이 컸다 그러면 내년에 제거를 해주고, 요 가지를 이제, 요 측지를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재어내고 요 가지하고 요 키우면, 요건 어차피 내년에 제거를 해줘도 되겠네요. 왜냐면 요거 있고 여기에 측지가 있으니까, 여기 꽃눈들이 있어서 올해 과일을 여기서 이 측지가 굵으니까 과일을 한 5-6개 여기다 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럼 측지들이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끊어주라 이렇게 보고, 또 이 측지를 끊어줬던 곳을 끊어줬던데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양쪽으로 나왔죠. 이건 사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쪽에 가지가 없긴 해요. 그러나 이쪽을 살리고 이쪽을 끊어주는 걸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건 하나를 끊어주라. 끊어줘서 공간을 확보를 이제 기부 쪽에는 이렇게 잘 붙여서 주고, 측지들이 이제 다섯 곳이 이제 옆으로 이제 똑바로 이제 나가는 나가도록 이렇게 전정을 하고, 또 끈으로 이제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쪽을 봤을 때는 햇볕이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 가지가 햇볕이 이쪽에 오는데 이쪽이 햇볕이 쪼이는데, 여기 하면 이게 그늘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이것은 이제 너무 또 밑으로 내려와 있고 해서, 이것은 끈을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수평 이하 유인을 이제 수평 이상으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햇볕을 여기서 쬐게 되면, 여기 이제 결과지들이 요래 나왔어요. 여기 좀 더 크겠죠. 그럼 이쪽에 햇볕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그늘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겨줘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이 정도 올리면은 지금 이거 많이 올려졌죠? 예, 올려졌기 때문에 이쪽은 햇볕은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요런 같은 경우에 꽃썩은병이 띄었어요. 이런 거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도 없나? 요것도 역시 했던 거 요런 거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뭐 또 유인 같은 거 해줘야 되고,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 이제 끊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측지를 지금 또 다른 거 다 이렇게 또 뭐 한 개씩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걷어 올리고 하는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과지도 역시 측지보다는 더 결과지가 3대 1입니다. 3대 1 또는 4대 1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너무 비슷하게 굵으면 안 되겠죠. 항상 이 종속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주간지보다 이 측지보다 결과지. 또 나중에 사과가 더 오래되면 이 여기에서 또 가지가 또 나와요. 여기서 끊어줘서 교체를 이제 해줘요.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결과 모지를 놔도 계속 여기 사과를 여기서 결과지들 나온 데서 계속 사과를 여기서 계속 달아먹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일은 커지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이 사과는 이 전정을 해줘야만이 우리 사람이 혈관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물길이잖아요, 물길. 끊어주면 물길로 막 밀잖아요. 막혔으니까 옆으로도 갈라 하죠. 그래서 이 혈관이 잘 돌아간다. 사람을 생각하면 혈관을 잘 이것도 사과도 마찬가지 혈관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수관이라 그러죠. 유관, 주관 이런데 영양분이죠, 영양. 양분들이 잘 이동이 되어야만이 사과가 이제 고르고 굵게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 이게 나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결과지들이 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솟궈냈죠. 측지를 솟궈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결과지들 좀 전에 이렇게, 결과지들도 3대1, 4대1 비율이 안 맞을 때는, 갱신해서 거기에 다시 가지가 오래 끊어주면 이제 올해 나오겠죠. 올해 나와가지고, 6월 달에 또 하분화가 시작돼서 꽃눈이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줘서 서로 이제 올해 달렸던 것은 올해 끊어줬던 것은 내년에 달리고 또 내년에 달리면 올해 달렸던 것은 거기에 좋지 않은 것 내년에 끊어줬던 거 후년에 달리고 이렇게 교대로 이 측지는 이제 연구 측지로서 이제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를 그대로 결과지는 또 아니면 결과 모지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사과를 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끊어요? 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많이들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 부분은 전정을 어디 끊어줄 것인가 이제 이거거든요. 어떤 분들 보니까 이 과일이 달리는 거 이런 걸 끊어줘요. 이런 거. 그 결과지 결과지로서 굵잖아요. 이거. 이 꽃눈이 지금 꽃눈이 커졌잖아요. 이 지금 꽃눈은 뭐 화분은 작년 6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이 이 안에 이제 그 꽃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3월 달에 지금 3월이니까 이제 계속 좀 조금씩 만들어지는. 꽃은 계속 이제 커갑니다. 내부에 몽골이 안에서 계속 이제 생장하고 있는 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어떻게 끊어주느냐. 그 부분은 뭐 마이스터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끊어주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끊어주느냐? 그거죠. 어디에 끊어주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끊어주느냐, 많이 끌어주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자, 이게 요렇게 달려 있다 보요. 여기 지금 여기에 봉오리. 이게 측지의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지의 끝인데, 이 나무의 이제 수세를 봐야 돼요. 여기서는 나무를 수세를 봐야 됩니다. 수세. 물론, 그러면 이 나무가 수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늘 뭐 얘기하는데, 수세가 강하다 이러면은 이건, 많이, 가해를 많은 곳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인을 많이 시켜줘야죠. 유인을 많이 시켜주고 꽃눈을 많이 놔두고 내년에 과일을 많이 달면 이게 수세가 약화되죠. 그런데 이 나무를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려면은 요 끝을 요만큼 요렇게 끊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키우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끝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 요 막아주게 되면 이 안에 요 물이 오죠. 양분들이 이렇게 나가면 밀어냅니다. 물론 또 땅에서 뭐 물도 오르겠죠. 그래, 내밀면은 여기 이렇게 끊어주는 것은 막은 거예요.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여기 허공중을 물이 못 나가죠. 여기 나무 있는 쪽에 이까지 오는 거예요. 이까지 아들이. 그리고 와서 막혀서 못 나가니까 이 옆에 있는 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눈으로. 그럼 여기서 내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밀면 여기에서 결과지들이 나와요. 결과지 3개가 나오죠. 3개가. 그럼 여기 조금 끊었을 때는 이 꽃눈들을 다 보호가 된 거고, 이 3개 나오면 이 3개를 그 생육기 때 뭐 5월달 이때 끊어주면 된다. 끊어주든지 아니면 유인을 시켜놔요. 그냥 못 크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이거보다 이게 더 크지 않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나온 게 이만큼 나와요. 그럼 과일 이만큼 키운 거죠. 키운 거고 요걸 이제 5, 6월 때 다시 적심을 이렇게 한번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이 정도 뭐 이렇게 적심해주고 그다음 겨울에 또 짱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이 나무가 너무 큰다. 이 수세가 강하고 너무 커요. 끊어주긴 끊어줘야 되는데 이 너무 크니까 쫙쫙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수세가 좀 강해서. 그러면 안 나가게 끊어주긴 끊어줘야 되겠는데 이거 안 나가게 좀 끊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 나중에 다 컸을 때 이제 단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는 어디를 끊어주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작년에 여기 컸어요. 여기 붙었다는 건데 여기 연차 변환분에
연차 변환부 눈 두 개 놔두고 끊어줍니다. 여기 지금 그래 끊어졌어요. 두 개 놔두고 끊어. 봐서 끊어내. 뭐 하여튼 뭐 이 후지는 이게 미얀마인데 뭐 어느 정도 끊어도 또 튀어나와요. 그런데 홍로할 때는 이 잘해야 돼. 홍로는 수세가 약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차 변환부는 끊어주고 싶다. 홍로는 연차 변환부 봐서 끊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차 변환부는 하면 이만큼 컸으면은 그냥 홍로는 여 끝에 한 이 정도 끊어줘 갖고 여기 좀 크게 이렇게 놔두는데 홍로는 그렇게 수세가 세게 나가는 나무가 아니니까, 만약에 세게 나간다 하면 이 연차 변환부에서 눈 두 개가 아니라 여기선 한 이 정도 좀 눈이 한 뭐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이렇게 남겨주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나와가지고 커져요. 바싹 끊으면 안 나와 그래. 그러니까 과일이 여기 달리고 말아버려요. 이 나무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홍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홍로가 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도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 나와서 커져요. 이 나무를 더 키워야 되겠죠, 현재. 그러니까 이게 2m니까 최소한 80cm 정도 키워야지 그다음부터 과일 달면서 한 20cm 커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끝부분 또 여기 지금 연차 변환부 끊어줬는데 이게 뭐 더 이상 다른 나무도 가지들은 이제 안 컸는데 이 가지는 꽤 컸어요 이미. 그러면 이 가지는 더 나가게 키울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이 연차 변환부 쪽에서 끊어주든지 아니면 그 2차 성장형 부분이 있어요. 가지들을 보면은 2차 성장형 부분, 뭐 여기 2차 성장형 부분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다가 그 부분이 이제 하얘요. 색깔이 허옇습니다. 허옇고 이건 허옇지 않은데 허옇고 여기 눈들이 그 자마,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자마네요. 이런 식으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눈을 못생긴 작은 눈 두 개를 놔두고 끊어요. 그러면 이 눈이 두 개가 아주 천천히 크겠죠. 그럼 이 나무가 이제 서로 이제 밸런스가 맞아요. 이 긴 나무를 고개 끊어주면 이게 천천히 긁히고 다른 나무는 따라 긁히고. 그래서 생각을 해 가시면서 나무를 이제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은 수세가 약한 나무는 좀 이렇게 중간 부위 2분의 1 지점이나 한 3분의 1 지점에 끊어줘 가지고 이게 확 나오게. 그럼 여기서 막히니 이만큼 영양분이 나갈 것을 이만큼 끊어줬으니까 이만큼 영양분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2월 달에 전쟁할 때. 그러면 이게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걸 어디 내민단 말이에요.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쪽 부위가 이만큼 커져요. 끊어주면 끊어준 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이제 생리를 좀 아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정리하는 건 됐죠. 홍로는 많이 남기고 끊는다. 작게 끊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결과지를 끊어주잖아요. 결과지, 과일을 이제 여기에는 결과지를 이제 이거 좀 많지 않지만은 결과지가 많으면은 잘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결과지도 또 그것도 끊어줘야 되겠죠. 그 해 다 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는 게 그러니까 20cm에 한 개씩 이렇게 결과지를 놔두는 걸로 이렇게 좀 많이 욕심 있으면 한 15cm를 이렇게 놔두시고 해도 되고, 보통 이제 나무들이 이제 많이 큰 나무들, 요거는 뭐 작은 뭐 4인차밖에 안 됐긴 그러는데 나무들이 이제 많이 큰 건 한 20cm 한 뼘씩 과일이 달려서 바람이 불러도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측지를 이제 남겨 놔두면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기부에서 이 측지에 여기 한 20cm,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0cm를 과일을 달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어요. 과일을 달지 않는다는 것은 과일 달거나 여기 과일 달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햇빛이 여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주간지를 때문에 약을 치는데도 안 좋다. 이런 얘기. 약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약이 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쪽을 보면은 SSE 나오는 다니는 곳에 이게 일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나무가 많이 못 크잖아요. 못 크니까 이때는 이쪽을 제일 밑에 아래 단계는 이걸 유인해 줘 가지고 옆으로 이제 이렇게 당겨 주면 되겠어요. 이게 일자로 나오게.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이쪽으로 커라. 다시 말해서 이 SSE 다니는 그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제 꺾었어요. 꺾고 이쪽은 이자로 나가고, 그럼 이쪽으로 가지가 안 나고, 이거는 이제 1m 넘으니까 우로 하니까 SS기 뭐 갖고 이 나무 좀 크면 올라갈 끼고, 제 일단은 한 1m 밑에서 지상에 1m 전복 부위에서부터 이제 한 1m 올라와서는 80cm에서 1m나 이렇게 올라와서는 이 안쪽에 제일 안쪽에는 S자 모양으로 해줘서 이 SS기가 다 다니는데 갈아걸치지 않고 또 이렇게 S자 모양을 해주면 약을 쳤을 때 약이 들어가죠. 약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측지 끝부분 얘기 다 했고, 이 나무 측지와의 관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목 부위에서부터 이게 전목 부위에서 80cm 정도 이렇게 남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한 6, 70 정도 되는데, 여기 내 안쪽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끊어주고 8cm 밑으로 있는 거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 역시 톱 스페이스를 이렇게 발라줘 갖고 불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 나무가 터요. 지금 이 미얀마 후지는 안 텄는데 이런데 트더라고요. 갈라져요. 껍데기가 이제 수피가 벌어져 가지고 말라요. 저게 지금 저 위에 지금 제가 한 올해 4그루 정도 그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랩으로 가지고 반드시 묶었어요. 탄탄하게. 일단 묶어놨다가 좀 더 있다가 끌고 가지고 보고 갈변이 되었으면은 그 대형 부분 다 끌어내고 톱신 페이스트 가서 발라가지고 만약에 이 3분의 한 2 정도 이렇게 망가져도, 근데 더 그 이상을 더 뒤갔으면은 이게 나무가 못 커요. 죽는 거죠. 이렇게 전목 부위고 위에다 트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는 이런 데보다도 저기 이렇게 끌어내고 갈변된 부분 끌어내고 하니까 잘 아물더라고요. 잘 아무는데 이 부분에는 위쪽으로는 이제 잘 안 아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 터지면 안 된다니까. 수피가 다 터지면 이 우르는 끊어내야 되고, 이 나무 수형을 완전히 바꿔서 과일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과지들이 이렇게 해서 등유 결과지들이 끊어낸다 그랬어요. 끊어내고 등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등 위에 있는 과일을 보면 이게 등유죠. 등인데 여기에 등유지만 여기 지금 과일이 달리면 여기 꽂는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끊어줘 가지고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등유지만은 끊어줍시다. 그냥 등유 끊어줬어요. 끊어주고 이건 이제 꽃눈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과일 다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등 아래는 뭐 이제 이거 하나 정도 없고, 이렇게 등 위하고 등 아래를 이렇게 골고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끝 부분에 또 그럼 여기서 여기 지금 문제네요.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쭉 나와서 이 측지가 어느 거냐? 이거를 측지를 할 것인지, 이거를 측지를 할 것인지, 지금 요건 꽃눈이 좋고, 요건 꽃눈이 작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뭐 공간이 많으니까 이걸 측지를 해야 되겠죠. 이걸 측지, 끊어줘야겠죠. 끊어줘서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 딱 막히니까 열로 결과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일류 달고, 이것도 좀 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과일 나무를 키우면 됩니다. 일단 채광 통풍이라 그랬으니까 햇빛을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하니까 대부분이 어릴 때 가지 다 끊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한 6년 차 정도 되게끔 섞어서 다 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면은 여기에 있는 영양분들이, 기존에 있던 영양분들이 여기 끊어내고 여기 갈 때 영양분들이 이 안 끊어낸 가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끊어낸 가지들이 갑자기 굵어진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또 굵어진다는 것도 뭐예요? 수세가 갑자기 세진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수세가 세진다는 거예요. 과일이 영양생식 생생을 안 하고 영양생식 먹고 크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 사과가 꽃이 피고 과일이 열려야만 되는 것이지, 그 과일이 안 열리고 나무가 그냥 나무로서 크려고 하면은 그 애먹습니다. 그러면 환상박피, 이 밑에 전복부 위에 이제 이렇게 수피를 이렇게 나가면서 끊어가지고 동그랗게 끊어주잖아요. 껍데기를 끊어줘가지고 그것도 그 시기에 잘 맞춰야 됩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뭐 지금 한다든가 뭐 너무 늦게 한다든가 이러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껍데기 다 끊어내니까 위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박피를 했다 그러면 이 수피로 영양분들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은 안 죽죠, 이게. 그렇지만 죽는다는 얘기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5월 말 6월 초에 이제 환상박피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스쿼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쿼링은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이 스쿼링이 한 역할을 합니다. 수세를 강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묶어줬죠. 그렇게 묶어줬으니까 여기에 양분들이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꽉 잡아줬으니까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나무들은 수세가 셀 수가 없죠. 굉장히 이런 거 짜범해주고 당겨주고 눌러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나무들은 또 물도 적당히 두고 지나치게 비를 많이 주고 개분을 많이 주고 또 물도 많이 주고 뭐 이래 가지고 확 키우지 않는 이상 수세는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나무가 사이간이에요. 사이간, 나무 사이. 요것도 한 1m 간격으로 1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 생각에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주는 거. 나무 사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크립을 가지고 필요로 하다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수평이 됐죠. 수평. 이렇게 이제 키워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 나무를 선정할 때는 나무가 이렇게 끊었을 때는 야가 이런 반응을 일어난다. 그런 것만 이제 좀 아시면은 전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3월 달이니까 오늘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이니까 이제 전정은 거의 다 끝냈고, 그런 애들이 다시 보면 또 이제 끊어야 될 것도 안 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인생이 완벽하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사과 키우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키우고 또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클을 가지고 하고, 저 외 상부 쪽에는 올해 이제 눈이 안 났으니까 아상처리 눈 위에서 이렇게 끊어내고 눈이 나올 수 있도록 나지 부분이란 나지 나오지 않았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비의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래서 올해 4년차를 이렇게 보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좀 나무도 많이 크고 하니까 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봐주신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